국세청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답변 내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꼭 컨설팅 꼭지가 꼭 유념해서 봐야 될 관련 세무 내용, 조세 내용. A 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 50%, 자기 주식 25%, B 법인, 이 관계 자녀 법인에서 25% 갖고 있었어요. 그 B 법인의 주주는 다 특수관계자죠. 아들 둘이 갖고 있었으니까 특정 법인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B 법인만 초과 배당을 했다 이거죠. 법인에서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했어요. 증여세 내 초과 배당이잖아, 일종이게. 초과 배당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주주, 아들, 딸들이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특정법인을 활용한 초과배당 좀 볼게요. 이건 좀 많이 좀 들었을 거예요. 특정법인.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회사였고요. 저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기본적으로 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내 컨설팅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솔루션이 고객에게 도달해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꼭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솔루션, 컨설팅 도구가 고객에게 도달을 해서 고객이 그걸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풀한 내용이 아니냐가 중요하다. 초과 배당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내용인데요. 뒤에 좀 볼게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먼저 자녀법인 설립했죠. 아까 저희 이치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자녀법인 설립을 해서 자녀법인 주식수를 가지고 이렇게 안분을 자녀법인의 손자니까 다 들어가면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 좋다는 이유는 뭐냐면 초과 배당을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초과 배당을 하면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 좀 내용이 난해해서 제가 자꾸 판서를 해주는 거예요. 대표가 있는 대표 지분이 50%예요. 5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배우자, 대표 배우자가 20% 있다고. 자녀법인 A. 자녀법인 A가 30% 갖고 있어요. 이때 배당을 한다, 배당. 배당을 하면은 10억을 배당을 하면 똑같이 10억 배당을 하면 원래는 여기에 5억이 들어와야 되고 2억이 들어와야 되고 3억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배당을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두 사람 배당을 포기하면 자녀법인에가 10억이 들어와요. 자녀법인 10억이 들어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냐면 자녀법인 10억에 대해서 자녀법인은 뭘 내냐면 아까 30% 갖고 있으니까 80% 공개받고 빼주는 거죠. 빼주고 2억에 대해서 19% 세율로 내고 법인세로 내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게 기본 세율이에요. 그런데 법인에서 이익을 받죠. 무슨 이익을 받어요? 2억, 3억을 받아야 되는 10억을 받았으니까 얼마 이익을 받어요? 7억 이익을 받죠. 7억 이익을 본 걸 보고 자산에 이익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법인에 이익이 생겼다. 이걸 가지고 법인세로 납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7억에 대해서 뭘 계산한다고요? 법인세를 납세해야 돼요. 19%. 19% 납세. 근데 원래는 증여세로 가면 뭘로 납세를 해야 돼요? 개인이 이게 자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었다 그러면 뭐를 내야 돼요? 원래는 7억에 대해서 증여세율로 다 내야 되겠죠. 근데 법인에서 증여한 걸 봐서 자산 수증위에서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를 내고 이 자녀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들 다 자녀니까 이 사람들도 이익을 본 거죠. 7억에 대해서 이익을 봤죠. 자녀 1이 30% 갖고 있고 자녀 2가 30% 갖고 있고 쭉 이렇게 갖고 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7억에 대해서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30%만큼 이득을 봤죠. 그럼 얼마요? 7억 곱하기 3억 하면 2억 1천. 2억 1천에 대해서 증여과세가액을 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를 낼 때 여기서 납부한 법인세
비율만큼 차감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지분이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좋겠죠. 20%대로 숫자가 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7억이 와더라도 1억 4천에 대해서 세금이 내겠죠. 1억 4천 과표가. 그럼 이렇게 하면 낼 세금이 극히 떨어진다. 이걸 합리적인 구간으로 조율하는 거예요. 미리 프로그램 돌려서. 그럼 자녀법인에서 지분을 몇 프로로 가져가야 자녀 주주들이 어떻게 가져가야만이 이 초과 배당을 했을 때 최적의 세금을 낼 것인지를 미리 설계를 한 이후에 자녀법인을 지분 구성을 먼저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 이 자녀법인에서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아까 저런 방식으로 거치고 배당을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과 배당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녀법인 설립하고 최대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설립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의 지분을 양도를 하고 자녀법인에다가 양수도 대금 추천은 돈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자녀법인에서 30% 취득한 돈이 아까 여기서 20억 들어간다고 그랬지. 여기서 20억 20억이 돈이 자녀법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20억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수금으로 넣어준다. 가수금. 여기서 가수금 등장하죠. 가수금 대여 무이자로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 가수금 대여를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넣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설팅의 내용은 뭐 가수금도 등장하고 뭐 우선주도 등장하고 초과 배당도 등장하고 양수도 등장하고 모든 꼭지가 다 통합해서 돌아가면서 하나의 컨설팅 꼭지로 등장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의 지분 양도한 이후에 자녀법인에서 여기 같은 경우 1.35% 확보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선해서 돌려봤더니 20억에도 세금이 거의 내고도 효과가 큰 정도가 돼서 20억씩 초과 배당을 합니다. 주주의 증여이익 검토해야 된다. 특정 법인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좀 보면은 증여이익 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다 증여세 다 검토를 다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왜 80%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0%에서 50% 갖고 있으니까 여기 30% 갖고 있잖아요. 30% 갖고 있으니까 80% 송금불산입에 의해서 비용 처리가 된다. 20% 미만은 30%다. 50% 이상 갖고 있으면 100%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금 들어오면 법인에서 내는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좀 국세청하고 이제 기재부에서 답변 내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 꼭 컨설팅 꼭지가 꼭 유념해서 봐야 될 관련 세무 내용, 조세 내용. A 법인의 주주가 대표이사 50%, 자기 주식 25%, 비법인, 이 관계 자녀법인에서 25% 갖고 있었어요. 그 비법인의 주주는 다 특수관계자죠. 아들 둘이 갖고 있었으니까 특정법인이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비법인만 초과 배당을 했다 이거죠. 아버지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기 주식은 배당권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법인만 배당을 하고 했을 때 법인에서는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했어요. 했는데 자녀 증여세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증여세 초과 배당이잖아 일종 이게. 초과 배당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주주 아들 딸들이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다른 법인 제 자녀들 말은 초과 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 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 주주가 별도로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이게 언제냐? 2023년 3월 23일이니까 언제죠? 올 초에 3월 달에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이 말하는, 야, 이 증여세 이거 안 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데, 증여세를 검토하려면 여러 항목이 있어요. 초과 배당에 따른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안 낸다고 답변이 왔는데, 좀 볼게요.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더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그냥 초과배당 확 해도 될 것 같은데 법인세만 내고 요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주주들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답이 나왔는데 그럼 특정 법인과 거래를 봐서 과세 대상이 되냐라고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는 2017년도 이거보다 앞에 물어봤는데 그때는 특정 법인의 이익에 해당돼서 과세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라고 답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의해서 지금 제가 강의해 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또 내지 말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과세하는 기준이 법령이 두 법령이 있는데 하나의 법령은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법령은 특정 법인과 거래할 때 증여이익 규정에 의해서는 내라는 답변이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내는 걸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불균등 이제 저가 감자 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사장님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30%로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0%로. 자, 요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요거까지 하고 마치는데 진짜 중요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80%요.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구 지분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속세 때문에. 사장님 지분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사장님 지분 떨어뜨리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사장님 지분을 법인에 자기 주식으로 증여하자는 거예요. 증여. 80% 중에서 일정 부분 한번 30%를 증여했다 그럴게요. 30%를 증여를 하고 무상으로 줬죠. 그럼 법인에서는 이익이 생긴 거거든요. 30% 돼서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법인세를 안 내게 바로 감자 처리를 바로 해버립니다. 법인에서는. 법인 당해년도에 매입해서 당해년도에 감자 처리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또 나가 마이너스 플러스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사장님이 30%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면 일종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에서 감자 처리하면 증여세가 사라져요. 자, 이렇게 되면 사장님 지분이 30% 날라갔죠. 그 감자하고 나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이 몇 프로가 됩니까? 50% 떨어지죠. 자녀법인이 몇 프로가 돼요? 50%가 되죠. 그럼 이 가정에 30% 상속세가 날라가 버렸죠. 그럼 여기서 뭔가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죠. 세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누가 이거 세금을 내주면 될까요 이걸? 누가 이익을 봤어요 지금? 자녀법인이 이익을 봤어요. 그죠? 지분이 30% 늘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익 난 거를 감자에 따른 증여 이익을 누가 내냐면 법인에서 내요. 법인. 여기에 뭘로 내면 돼요? 이걸 이익을 법인세로. 법인세 19% 내면 끝나버리죠. 그럼 이익 본 게 여기가 30% 해당되는 금액이 50억이다 가져가면 50억 곱하기 19%예요. 그럼 세금 얼마 내면 돼요? 10억 좀 안 되죠? 10억이다 가져가면 10억 법인세로, 법인 돈으로. 법인세로 10억 내고 끝나버려요. 그럼 자녀법인 A는 주주가 누구냐면 자녀가 100%예요. 그럼 여기서 자녀 주주가 이익을 본 거죠, 또. 이익을 본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야 되겠죠. 근데 감자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감자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분여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파워풀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50억을 자녀가 바로 받으면 얼마 세금을 내야 돼요? 50%니까 얼마 내야 돼요? 25억 내야 되죠. 25억 낼 걸 개인이. 그럼 25억을 자녀가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50억을 벌어야 되겠죠. 50억을 벌어야 곱하기 소득세 50% 내고 25억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세금이 얼마 나간 거예요? 25억 소득세 나가고 소득세 25억 나가고 증여세 25억이 나갔죠. 그 총 얼마가 나간 거예요? 자녀는 50억이 나갔죠. 증여세 또는 상속세 50억이 나갔는데 아버지 지분을 받기 위해서 거의 다 내는 거죠. 근데 법인으로 가면 얼마로 낸 거예요? 법인에서 10억 내고 끝냈죠. 그러면 얼마가 절세가 된 거예요? 40억. 적게는 원래 25억 있다 가정하면 그냥 소득할 때 하는데 25억과 10억 얼마 차이가 났어요?
15억. 그 절세 금액이 얼마예요? 15억에서 40억 사이가 절세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대5 지분을 만들어버린. 결국은 누가 50% 가져간 거예요? 자녀가 50% 가져간 거죠. 이게 이제 원래는 자녀법인의 주주도 내야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답변이 이렇게 명쾌히 나왔어요. 이 내용인 겁니다. 감자전 주주, 사장님, 배우자 쭉 이렇게 있죠. 관계사, 자녀법인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감자하고 나서 불균등하게 저가로 감자였어요. 또 그것도 뭐 그냥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저가로 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저가로 줬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시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시가 금액이 180만 원이 그랬는데 여기 12,000원을 주고 저가로 이익을 봤죠. 누가 이익을, 지분이 아들하고 17%, 관계사 A, B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익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 10에다가 7%만큼 이득을 봤죠. 그 다음에 관계사 A가 46이던 게 28이던 게 46, B던 게 37로 이득을 봤죠. 이 세 사람이 이익을 봤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익을 본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럼 아들 증가분 7% 되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법인세로 신고를 하겠죠. 여기에 있는 주주가 또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 또 내야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는데 대부분 다 이걸 뭐라 그랬을까요?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들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해서 증여세 납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법인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했어요. 법인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사 특정법인 AB의 주주에게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과세가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상식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답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다.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 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어봤어요. 2017년도에.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 거래에는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법인의 주주, 여기에 대한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게 자산가든 다 이게 하나의 전략 도구로 다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증자를 통해서 법인, 여기서 증자를 저가로 액면가 100만원짜리인데 시가가 3만원에 증자를 하면은 자녀법인 혜택을 본 거죠. 아버지는 손해를 보고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익을 봤으면 법인에서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로만 내고 끝나버린다. 여기는 안 낸다는 거예요. 증자 감자시는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자했을 때, 저가 증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저가 증자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자본금 늘려가는 이익을 받는데 이익 분여받은 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똑같이 특정법인의 지배주의 특성이 되는 경우에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22년 1월 25일 날 답변을 내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꼭지에 좀 비는 시간이 있을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좋은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